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의 윙어 네이마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축구와 관련된 경쟁의식이 상당한데요. 이로 인해 네이마르는 유망주 때부터 메시와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호날두와 메시를 비교하듯 말이죠. 하지만 정작 네이마르 본인은 메시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입단식에서 그는 메시를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할 정도였으며 메시를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가장 친하게 지내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경기 호흡도 잘 맞아 팬들로부터 제2의 호나우지뉴 메시로 평가받기도 했죠. 네이마르는 브라질의 슈퍼스타 프로게임팀인 SK게이밍 선수들을 초대해서 카운트 스트라이커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로 게임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스쿼드를 짜 배틀그라운드를 하기도 했죠. 실제로 골 세레머니로 배틀그라운드의 점프 펀치나 포트나이트의 감정 표현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영리하게 운영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 만큼 그의 마음도 넓다는 평이 있는데요. 한때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여 얼음물을 뒤집어쓰고는 다음 도전 대상자로 호비니와 함께 순위가를 지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순위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팬들은 네이마르를 대인배라고 찬양하기도 했죠. 또 한 번은 프랑스 리그 1 경기 당시 네이마르가 교체되어 필드를 빠져나가려 하자 갑자기 경기장에 어린이 팬이 난입해 네이마르에게 안긴 적이 있는데요. 이때 네이마르는 같이 어깨동무를 해주면서 어린이 팬을 떼어놓으려는 안전요원들을 제지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일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큰 활약이 없었음에도 이 팬 서비스 하나로 큰 화제를 모았죠. 네이마르는 1992년 2월 5일 브라질 상파울로주 모지다스 크루지스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네이마르는 태어나자마자 또래에 비해 체구도 작고 몸이 약해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무명 축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축구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거리 축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죠. 9살이 되던 해 마을 해변에서 공을 차던 네이마르는 포르투게사 산티스타 유소년 클럽의 트레이너였던 베팅요 토스 산토스를 만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베팅요는 네이마르의 빠른 스피드와 민첩함을 높이 사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병원에도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주었죠. 17살 때 FC 산투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네이마르는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전까지 총 225경기에서 136골을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이 때문에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을 시도했지만 네이마르는 펠레의 만류로 잔류하게 되죠. 워낙 유럽리그에서 브라질의 에이스들을 낚아채가니 브라질 리그를 위해 잔류해달라는 것이 당시의 여론이기도 했죠. 하지만 2013년 네이마르는 결국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로 결심합니다. 2013-14 시즌부터는 8,820만 유로를 받고 라리가의 명문인 FC 바르셀로나의 11번 선수로 뛰게 됩니다. 리그 6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전반 4분 만에 산체스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한 네이마르는 불과 3분 뒤 크로스를 올려 메시의 헤딩골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레알의 가레스 베일은 인생골을 넣은 반면 네이마르는 절호의 찬스에 골대를 맞춰 패배하고 맙니다. 이로써 첫 시즌에는 선발 32경기 포함 41경기에 출전해 15골 11도움을 기록하죠. 2014-15 시즌 첫 경기에서는 슛이 모두 수비수에게 막혀 득점에는 실패하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3라운드 레반테전에서 전반 33분 차비가 중원에서 패스한 공을 한 번의 터치로 키퍼를 따돌린 후 골을 성공시킵니다. 네이마르의 이러한 활약을 시작으로 팀은 4골을 추가로 기록해 대승을 거두게 되죠. 6라운드 그라나다전에서는 전반 25분 상대 수비에 발을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골을 터뜨렸고 이어 2번의 추가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기록한 덕분에 팀은 6대0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10월 1일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 다비드 루이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계속되는 추격골을 넣었지만 앞서가는 파리를 따라잡지 못하고 3대2로 패배합니다.
이후 12월 11일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다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 1대1 동점 상황인 전반 41분에 네이마르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고, 후반 31분에는 네이마르의 슈팅에 키퍼를 맞고 나온 상황에서 수아레즈가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가 모두 골을 기록하며 3대1로 승리의 서력에 성공하죠. 이듬해 5월 17일 메시의 결승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압하면서 바르셀로나 이적 2시즌 만에 네이마르는 리그 우승을 맛보게 됩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는 풀타임으로 출장해 전반 35분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마르의 골과 메시의 두 골로 바르셀로나는 1대3 완승을 거두고 더블을 달성하죠. 6월 7일 유벤투스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풀타임 출장하여 전반 4분경 네이마르, 이니에스타, 라키티치로 이어지는 연계 플레이로 선제골에 관여합니다. 후반 97분 마지막 역습 기회에서는 페드로의 어시스트를 받아 쐐기골을 장렬시키죠. 이로써 유럽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의 트래블을 한 팀에서 메시, 호날두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10호골로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죠. 2015-16 시즌 리그 3라운드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뒤지던 와중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시즌 초반 네이마르는 리그 평점 1위, 득점 1위, 키패스 1위, 드리블 1위, 어시스트 2위, 볼 리커버리 2위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반기 맹활약을 펼친 호날두의 7.1점보다 높은 평점 7.4점을 마라크로부터 부여받으며 스카이 스포츠 선정 올해의 선수 2위, 미러 선정 올해의 선수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발롱도르에서는 메시, 호날두에 이은 3위를 차지하죠. 2016년에는 바르셀로나 측에서 코파 아메리카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중 한 대회에만 참가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올림픽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참여합니다. 그리하여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강호 덴마크를 4대0으로 대파하며 조 1위로 8강행에 오르죠. 8강에서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골을 터뜨렸지만 보복성 파울로 경고를 받기로 하죠. 이어진 4강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15초 만에 골을 기록했고 종료 직전 PK까지 넣으며 6대0 대승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마침내 마라카랑에서 열린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대7로 대패한 독일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네이마르는 보란듯이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좋은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후반 마이어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연장전을 거쳐 승부차기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승부차기에서도 브라질과 독일의 네 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시키죠. 그런데 독일의 마지막 키커인 닐스 페테르센이 실축하며 승부는 브라질 쪽으로 기울었고 마지막 키커로 나선 네이마르가 침착하게 골을 넣으며 조국 브라질의 역사상 첫 올림픽 축구 금메달을 안깁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는 0대4로 대패한 가운데 네이마르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이어 2차전 홈경기에서도 팀이 합산 스코어 3대5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네이마르가 경기 종료를 6분을 남겨두고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대의 역전극을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즌에는 리그와 챔스 우승이 물 건너갔지만 코파델레이 우승을 따내면서 무관은 면했죠.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네이마르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던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를 영입한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공식적으로 네이마르가 FC 바르셀로나에 이적 요청을 하면서 최고 이적료였던 폴 포그바의 2배에 달하는 2억 2,200만 유로에 파리로 향하게 되죠. 이어 그는 리그1 데뷔전이었던 3라운드 경기에서 2골, 2어시스트, 14드리블, 7키패스로 경기를 지배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은 수비 6명의 밀집한 박스에서 기록한 것이었는데 전성기의 메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18-19 시즌에는 초반 7경기에서 7골, 3도움으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2라운드 릴전에서는 드리블 18회를 시도해 13회를 성공시켜 평균 10점 만점을 받기로 합니다.
또한 이날까지 리그 10경기 9골 5도움, 챔피언스 리그 3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해 12전 전승을 거두며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최초로 개막 후 1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2019년에는 네이마르가 바르샤 복귀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PSG 회장은 네이마르의 이적 제의를 모두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죠. 네이마르가 이적하겠다고 밝히면서 팬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상황에서도 그는 2019-20 시즌 8라운드에서 결승골을 기록했고 9라운드 앙제와의 경기에서는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며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무려 4골을 기록했는데 이 중 3골이 결승골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은 금세 봄날 눈처럼 녹아버렸죠. 게다가 네이마르는 이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을 구단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끕니다. 네이마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률 80%, 키패스 4회, 도움 1개라는 압도적인 스탯을 기록하며 축구의 신이 바르샤가 아닌 파리에서 재림했다는 소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탄탄한 수비를 뚫지 못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천하의 네이마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는 20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전반 3분 음바페의 앞으로 떨어지는 패스로 1도움을 기록했고 전반 28분 뮌헨의 뒷공간으로 패스해 마르퀴뉴스의 골을 도와 팀의 승리를 이끌며 지난 시즌 결승전의 서륙에 성공하죠. 이러한 기세로 올 시즌 네이마르가 PSG의 유니폼을 입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기 전 네이마르가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문구를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는 한 우리는 99%의 믿음을 품는다. 지금까지 브라질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네이마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